죄송한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돼서 접수처 임시직이라고 들었는데요. 임시직이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 혹시 부서를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사팀에서 여기 로비 접수처를 맡아달라고 해서 저 김혜지라고 합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민 명찰에는 김혜지 69, 임시 리셉셔니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로비에 있던 보안 요원은 반신반의하며 명찰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일단 인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조금 맞지 않아 보이셔서. 아, 네.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지? 새로 들어온 인턴인가?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 무슨 인턴이야? 임시직이라잖아. 그런데 이 건물 특성상 웬만한 실력 없인 못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 안내만 하시는 걸지도. 각자의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혜진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오늘부터 로비 접수 업무 시작하기로 했던 김혜지인데요. 지금 보안요원께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네, 여기 잠깐 바꿔드릴게요. 그녀는 수화기를 보안요원에게 건넸다. 보안요원은 간단히 신원 확인을 마치고는 미묘한 표정으로 혜지를 바라보았다. 아, 네. 알겠음 맞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 처음 뵙는 분이라서. 그리고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의아했어요. 괜찮아요. 저야 이해하죠. 혜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쑥스러움과 서운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 그를 보고 지나가던 한 대리급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에이, 뭐 저런 할머니가 다 있지. 아무리 임시직이라지만. 그러나 혜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분히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작은 수첩을 꺼내어 메모를 정리하려는데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새로 오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일정표 드릴게요. 아침에는 방문객 접수가 많으니 예민하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 이 말을 건넨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정희수였다. 희수는 혜지의 눈을 보며 살짝 미소를 띄었다. 고맙습 잘 부탁드려요. 저도 처음이라 긴장이 좀 되네요. 혜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희수는 어색한 듯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회사 로고가 새겨진 빌딩 내부가 어쩐지 삭막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꽤 유명한 IT 회사였고 로비는 늘 세련된 사람들로 붐볐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LED 패널에서는 회사의 최신 기술과 프로젝트 성과를 자랑하듯 끊임없이 영상이 흘러나왔다. 스마트한 분위기, 깔끔한 복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색빛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미묘한 주름이 가득한 69세 여성인 혜지는 분명히 눈에 띄었다. 아이고, 어르신.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 누군가 비꼬듯이 말하며 지나갔다. 혜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작게 인사한 뒤 다시 수첩에 시선을 내렸다. 이런 데서도 쓰임이 있을 테니 불러주셨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그녀는 안내 업무를 시작했다. 어머, 할머니,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혜지의 손녀인 유나구가 엄마 손을 잡고 로비에 나타났다. 유나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아직 회사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왜 왔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한테 급히 드릴 서류가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일하신다니. 대박. 휴, 멋지긴. 그냥 안내 데스크에서 임시로 서류 접수하고 사람들 안내해 주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직원이 인상을 쓰며 속삭였다. 여기 아이가 와도 되나? 업무 방해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유나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로비 구석구석을 탐색하느라 바빴다. 엄마는 재빨리 서류를 건네며 혜지에게 이 말 저 말을 전했다. 어머니, 이거 꼭 대표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인사팀에서 긴급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전해주세. 그래, 알았어. 금방 전해드릴게. 아이와 딸이 돌아가자 주변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 대표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해 달라는 부탁은 보통 임원 비서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지기 마련이었다.
임시직으로 들어온 노인이 대표와 직접 연결될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서 다들 의구심을 품었다. 대표님 서류를 전달한다고? 설마 인사팀에서 특별히 부탁한 건가 보지. 근데 왜 이런 분을 이때 부장의 위치에 있는 박성준이 로비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대표님께 드릴 서류라고요? 그쪽이 직접 들고 올라가시겠다는 겁니까? 혹시 절차가 뭔지 아세요? 네, 방금 인사팀에서 직접 받았고 중요한 문서라 빨리 올려드리라 하셨습. 하, 오늘부터 임시로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IT 보안이 굉장히 철저함니 누구든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물론입니 저도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이해합니. 다만 인사팀에서 분명 저보고 하라고 잘 모르시나 본데 아무래도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잠깐 그 서류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임원진 비서실에 전달하겠습.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대표님께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서를 맡기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이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죠 부탁드립니.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을 하찮게 보는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컴퓨터 시스템을 켰다. 임시직에게 주어진 PC는 다소 오래된 모델이었다. 로그인 후 메일함을 확인하던 그녀는 보안 소프트웨어 버전이 지나치게 오래된 것을 발견했다. 어? 아직도 이 버전이라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스템 정보를 확인했다. 마치 10년도 더 된 방식으로 구성된 보안 프로토콜이 여전히 적용되어 있었다. 순간 예전에 자신이 개발팀에서 일했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지금 이대로면 최신 악성 코드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텐데 그녀는 IT 보안팀에 메일을 쓰려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시직이 괜히 말꺼냈다. 소란만 일으키는 건 아닐까 망설여졌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보안팀 담당자 앞으로 짧게 문의 메일을 보냈다. 제목, 현재 사내 보안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임시직을 맡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 혹시 사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 PC에서 확인해보니 버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말투로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하루 종일 로비에서 일하며 혹시 보안팀 직원이 내려올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김혜지 씨, 잠깐 이리 좀 오시죠. 다음 날 아침 박성준 부장이 로비에 내려와 그녀를 불렀다. 부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혹시 보안팀에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습. 그쪽 팀에서 당신 메일에 대해 문의가 왔는데요. 아, 네. 버전이 너무 오래되어서 신경 쓰여서요. 혹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면. 죄송합니 박성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보안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습. 무슨 근거로 그걸 오래되었다고 단정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조금 그런 쪽 일을 했어서요. 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혹시나 해서 죄송합니. 옛날에 일했다고요? 그쪽 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 모르세요? 지나간 기술로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여기선 그냥 임시직으로 맡은 일만 잘하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대화를 흘깃거리며 들었다. 어떤 이는 혜지의 얼굴을 힐끔 보며 속삭였다. 도대체 저분이 옛날에 뭘 했다고 자꾸 끼어들까?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듯. 글쎄, 여기 시스템이 얼마나 큰데 그걸 일개 임시직이. 혜지는 대답하지 않고 작게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답답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혜지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보니 회사 내부 네트워크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사원증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부터 우왕좌왕했고 로비에 몰린 사람들은 뭔가 시스템 에러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떻게 된 거야? 출근 시간이 다 지났는데 네트워크가 안 잡혀. 메일도 안 되고 사내 메신저도 안 열려요. 우리 부서 서버 완전히 다운된 것 같아요. 분주한 로비 한가운데서도 보안 요원들 역시 엉망이 된 기계들을 고치려 애썼다.
이때 박성준 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1층에 내려왔다. 보안팀이랑 개발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해요? 빨리 긴급 복구해야지. 지금 난리래요. 외부 해킹인지 내부 유출인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 그 순간 해지도 PC를 켜보았지만 네트워크가 끊겨 어떤 접근도 불가능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로비 데스크 밑에 있던 서브 네트워크 장비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라우터가 아직 안 꺼져 있네. 자신의 옛 노하우를 되살려 임시로 서브 네트워크와 연결해 로컬 접근을 시도한 해지. 구형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관리자 콘솔 비밀번호를 추측해가며 입력해보았다. 회사의 보안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쓰는 패턴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역시나 아직도 기본 패스워드 그대로네. 관리자 접근에 성공하자 그녀는 신속하게 로그를 살폈다. 무수히 많은 연결 시도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악성 코드가 심어진 IP에서 왔다. 이미 내부로 침투한 상태처럼 보였다. 로비를 오가며 울리는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주요 서버 다 다운인데요. 회계 자료부터 고객 프로젝트 파일까지 전부 접근 불가입니다. 오늘 해외 파트너사랑 화상회의 잡혀 있었는데 이거 어쩌죠? 사장님께서도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데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가는 모습 속에 혜지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녀는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도 간단히 로컬로 실행할 수 있는 임시보안 패치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 구형 PC에 옛날 개발 환경이 일부 깔려 있어 간단한 코드 편집 정도는 가능했다. 이거라도 임시방편으로 돌리면 최소한 확산을 막고 부분 복구는 가능하겠지.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과거에 익숙했던 C 계열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를 혼합하여 악성 코드 패턴을 일단 필터링하는 임시 패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배포해야 하는데 네트워크가 막혀 있으니 로컬 공유 폴더로 다른 부서 PC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혜지는 근처에 있던 신입사원 희수를 불렀다. 저기 희수 씨, 이 USB 좀 들고 2층 IT 지원팀에 갖다 줄 수 있어요. 부팅이 되는 PC가 있다면 이걸 실행하면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이 상황에서 뭘 하신 거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이거 IT 지원팀. 이 대리님한테 전달해줘요. 실행만 하면 돼요. 제가 만든 임시 패치예요. 희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뛰어 올라갔다. 그 사이 혜지는 남은 로비 PC 몇 대에서도 동일한 패치를 손수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혜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을 때 박성준 부장이 다급하게 로비를 오가다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뭐 하는 겁니까? 임시직이 마음대로 시스템을 건드리면 어떡해요? 이미 뚫렸잖아요. 지금은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날 텐데 저라도 해보려고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 개발팀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지만 혜지는 듣지 않았다. 그녀가 만든 스크립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다운되었던 몇몇 업무용 PC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복구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희수가 전한 USB 덕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거 대체 누가 만든 패치입니까? 보안팀 사람들이 했나? 아니요, 로비의 임시 리셉셔니스트 분께서. 뭐라고요? 임시직이 이런 코드를 짰다고? 그 말을 듣고 마치 전기가 번진 듯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약 1시간 후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대표는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복귀했고 회사의 주축 개발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스템은 임시적으로 복구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상당수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온 거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내부 보안 소프트웨어가 너무 구버전이라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 이번에 임시 패치를 해준 건 누구라고 했죠? 내 로비에서 임시로 근무하시는 분 김혜지 씨라고 합니.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패치할 수 있었죠? 원래 과거에 개발 경험이 좀 있었다고.
오늘 급히 만든 임시 스크립트가 부분 복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 이미 회의실 안에는 그 임시직 할머니가 어떻게 이걸 했지 하는 의문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박성준 부장과 희수가 함께 혜지를 데리고 들어왔다. 부장님, 갑자기 왜 부르신 건지요? 대표님께서 직접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하시네요. 대표가 고개를 들어 혜지를 보았다. 실례합니 김혜지 씨 맞으시죠? 오늘 긴급 패치를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습.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 혜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큰 능력이라기보단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일한 적이 좀 있어서요. 상황이 급해 보여서 임시로 만들어 봤습.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오래전 얘기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대덕 연구단지에서 컴퓨터 보안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었습. 그 뒤로도 소프트웨어 업계에 좀 있었고요.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덕 연구단지라면 한국의 기술 발전 초기 시절부터 핵심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 시절부터 IT 보안을 다뤘던 사람이라면 업계에선 전설급 인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잊힌 이름들도 많았다. 잠깐만요. 혹시 김혜지라는 이름, 예전에 소스코드 최적화 쪽으로 논문 발표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이번에 보안팀 팀장 이승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런 적이 좀 있긴 합니 말도 안 돼. 그 논문이 90년대 초반에 꽤 회자되었죠. 저도 공부할 때 그 논문을 레퍼런스로 본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혜지에게 집중됐다. 박성준 부장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을 몇 번 뻐끔대다 겨우 목소리를 냈다. 정말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설마 이렇게 임시직으로 들어와 계셨을 줄은 전혀 상상 못했습. 제가 오래전에 현장을 떠났던 것도 있고 여러 일들로 한동안 쉬었거든요. 지금은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인사팀 지인 통해 임시 리셉셔니스트 자리를 소개받았어요. 그러자 박성준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전에 옛날 기술로 트집 잡지 말라고 했던 건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 아니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저도 임시직이라고 굳이 나서면 괜히 폐만 끼칠까 싶어 망설였거든요. 그리고는 그녀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났다. 아직 제가 만든 패치는 긴급용일 뿐이에요. 제대로 복구하려면 백업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감염 경로도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도 도울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습. 그 순간 보안팀 직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혹시 정말 저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필요하시다면요. 회사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69세의 임시 리셉셔니스트가 회사의 핵심 개발진과 함께 심각한 시스템 마비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20년 전에 전문가 시절로 돌아간 듯 지휘하고 점검하며 부서별로 분산된 서버의 로그를 확인했고 악성 코드가 어디를 어떻게 침투했는지 추적해 나갔다. 이건 분명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한 공격이었을 겁니. 아마 전 직원 대상으로 뿌려진 메일 링크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보안 프로토콜이 9버전이라서 개인 PC 쪽에서 먼저 뚫렸을 겁니. 그러면 백업 서버는 안전할까요? 백업 서버도 연결된 네트워크에 있었으면 이미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오프라인으로 분리하고 감염 여부를 스캔해야 해요. 혜진은 마치 오래전 몸에 밴 습관처럼 정확한 절차를 제안했고 팀원들은 그녀의 노련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승민 보안팀장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백업 서버부터 격리하겠습. 이렇게 신속하게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이건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살짝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복구 작업이 하나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저녁 늦게야 급한 불을 대부분 끈 뒤 대표와 임원진 그리고 개발보안팀 팀장들이 다시 모였다.
혜진은 주저하며 자리 뒤편에 서 있었지만 대표가 직접 그녀를 회의 테이블로 초대했다.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김혜지 선생님 덕분이니 임시직이 아니라 사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인재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저부터 반성해야겠네요. 박성준 부장 역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몇 번이나 경고 메일을 주셨는데도 제가 묵살했었죠. 제가 그때는 음, 다 옛날 기술인 줄로만 알았습. 또한 회사의 여러 직원들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복구 작업을 도운 혜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신입사원 희수는 수줍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혹시 앞으로도 제가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쓰신 스크립트 코드를 잠깐 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배우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혜진은 온화하게 웃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배워가는 게 많고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알려줄게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혜지를 둘러싸고 과거 그녀가 어떤 일을 했고 왜 지금은 임시직을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꽤 성과가 좋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한동안 일을 그만두어야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파서 오랜 기간 간병을 했어요. 그 뒤론 딸도 낳고 손녀도 보고 살다 보니 복직 시기를 놓쳤어요. 어느덧 기술도 점점 새로워지고 솔직히 저도 겁이 좀 났죠. 그때 과감히 IT 업계로 돌아오기엔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회고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분야를 아주 잊은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혼자 옛날 코드를 돌려보기도 하고 가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했죠. 완전히 포기할 순 없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날 밤 늦게 회사는 가까스로 시스템을 안정화했다. 물론 완전 복구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지만 치명적 위기는 넘겼다. 대표는 혜지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다시 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처럼 함께 일하시면서 보안 프로토콜 전반을 손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그 질문에 혜지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지금 제 생활에는 과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손녀도 돌봐야 하고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주변 직원들이 아쉬워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하자 대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다만 지금처럼 가끔 자문도 해주시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시기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죠. 혜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라면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방치된 기술을 조금이나마 다시 써먹을 수 있어서 기쁨이. 며칠 뒤 한층 밝아진 분위기 속에서 박성준 부장과 혜지는 로비 한켠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김 선생님, 아니 김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죄송합니 아니에요. 직급이라든가 옛날 호칭은 이제 중요치 않아요. 저도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제대로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경청했을 텐데 참 부끄럽습. 어르신이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린 제 자신이 한심해요.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엔 젊은 친구들 보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배워나가는 거죠. 박성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혹시 힘드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몰라서 너무 신뢰를 범했네요. 그럴게요. 그래도 여긴 회사니까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보안팀에서 기다리던 이승민 팀장과 희수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 서버 재점검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코드를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의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로비에는 좀 한가하니까 1층 빈 회의실에 가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그들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신이 난 듯 대화를 이어갔다. 가끔 혜지가 전문 용어를 말하면 희수는 깜짝 놀란 얼굴로 와, 선생님. 그건 저도 최근에나 알게 된 기법인데요.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그러면 혜지는 웃으며 내가 옛날 책으로 공부했던 건데 지금도 쓰일 줄이야 하고 소박한 농담으로 답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로비를 찾은 손녀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여기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제가 사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시간을 가졌는데 할머니가 이 회사의 중요 일을 돕는다고 말했거든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할머니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조금 도운 거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만든 무슨 코드 덕분에 회사가 큰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본 직원들은 유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유나야, 네 할머니가 진짜 멋진 분이란다. 우리 회사를 구해주셨어. 앞으로 또 도움받아야 할 거야. 아이 눈이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우와, 할머니 짱이다. 프로그래밍 하는 할머니라니 왠지 만화 같아. 혜진은 살짝 쑥스러운 듯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화라니. 이제 너무 과장하지 마. 진짜 대단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로비는 예전과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전엔 지나가면서 슬쩍 비웃거나 무시하던 직원들도 혜지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보안팀과 개발팀 사람들은 하다못해 일상적인 결제 서류도 먼저 혜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 이 부분 저장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SSL 인증서 갱신 시기는 어느 정도 주기가 좋을까요? 혜지는 늘 겸손한 태도로 답했다. 제가 아는 건 옛날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네요. 어느 오후 모든 것이 잔잔해졌을 때 대표가 로비에 내려와 혜지에게 커피를 건넸다. 요즘은 좀 편안하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그냥 조용히 제 자리에서 안내 업무하며 지내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심받으니 조금 부끄럽습. 관심받아 마땅한 일을 하셨습.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사내 강의나 세미나 같은 걸 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젊은 친구들이 김 선생님의 경험을 직접 듣는다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 혜진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한데 괜찮다면 제가 겪은 실패나 시행착오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참고해서 자신들의 길을 더 잘 찾아가면 좋겠네요. 대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곧 준비해보겠습.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며칠 후 사내 강의실에서 열린 시니어 개발자 특강은 예상 밖의 인파로 가득 찼다. 의자 모자라 뒤쪽에 서서 듣는 직원들도 있었다. 박성준 부장은 맨 앞줄에 앉아 메모를 준비했고 희수와 이승민 팀장도 잔뜩 기대한 표정이었다. 혜지가 슬라이드를 켜고 말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로비에서 임시 리셉셔니스트를 맡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 그런데 사실 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보안 쪽에서 일해왔어요. 오늘 제 목표는 지금의 여러분처럼 기술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만큼 중요한 게 사람과 삶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겁니. 그녀는 과거 한국 IT 산업의 초기 시절 이야기, 대덕 연구단지에서 겪었던 일들, 논문이 주목받았던 때의 기쁨, 그리고 남편 간병으로 인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까지 차분히 들려주었다. 저는 당시에 더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해서 그 길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제가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고 싶을 때 그 지식들을 응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좌중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러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혹시라도 삶에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거나 돌아가는 선택을 해도 배움과 열정은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 그 불씨만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 또 피어나더라고요.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내 강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의가 끝난 후 박성준 부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 저도 모르던 이야기들이 많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머니에게 소홀한 건 아닌가 고민이 많았어요. 부장님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너무 자신을 자책하진 마세. 어차피 인생에서 선택은 늘 어렵고 일과 가족 모두를 완벽히 해내긴 쉽지 않죠. 그래도 틈틈이 마음만큼은 전해드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네.
저도 이젠 좀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 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어색하고 삭막했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서 이승민 팀장이 합류하며 물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기술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보안 기술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사람들의 습관이나 조직 문화 개선 같은 건 놓쳤을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랑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팀이든 보안팀이든 궁극적으로는 함께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러자 희수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코드 역시 사람을 배려한 구조였다고 느껴졌어요. 가독성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이어서 작업하기도 수월했고요. 아유, 고마워라. 앞으로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불러주세. 며칠 뒤 회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내부 보안 정책을 개선했다. 가장 먼저 실시된 조치 중 하나가 기본 패스워드 사용 금지였다. 이는 해지가 이번 사태 때 관리자 콘솔에 쉽게 접근했던 것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결과였다. 사내 곳곳에는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는 포스터가 붙었다. 그 포스터 한 구석에는 작게 어르신의 지혜는 때때로 최신 기술보다 강력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직원들은 그것을 보며 자연스레 김혜지 선생님을 떠올렸다. 한편 로비에서 일하는 혜지의 주변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임시직 자리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로비를 지날 때마다 환하게 인사하거나 간단한 간식이라도 건네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따 점심에 같이 가셔요. 김 선생님, 저 이 문서 작성 중인데 혹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손녀 유나는 이곳을 종종 방문했고 직원들은 유나를 반갑게 맞았다. 예전엔 아이가 오는 것에 불편해하던 시선도 사라졌다. 유나는 쑥스러운 듯 할머니 뒤에 숨어도 사람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혜지를 대표가 다시 불러 세웠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 복구 이후로 사내외 반응이 아주 좋아요. 특히 선생님 덕분에 훨씬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죠. 과찬이심니 다 같이 힘쓴 덕분이죠.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하니요. 선생님의 역할이 분명 컸습. 사실 최근 언론 쪽에서 우리 회사 보안 사고와 극적인 복구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선생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이, 저는 별로 나설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노력한 건데. 그렇지만 시니어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훌륭한 사례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만약 그 인터뷰로 인해 저와 같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대표는 반가워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며칠 뒤 회사 로비 한 구석에서 미디어 촬영팀이 간단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고 혜진은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기자는 회사 관계자와 함께 찾아와 혜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회사가 큰 보안 위기를 겪었는데 선생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들었습. 어떤 마음으로 임시직이면서도 이런 일에 뛰어드셨나요? 저도 처음엔 괜히 나섰다 혼만 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켜보기만 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제 소소한 경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황이 급박했으니 더 늦기 전에 시도라도 해보자 싶었죠. 기자는 감탄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핏 들으니 과거에 상당히 유명한 개발자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임시 리셉셔니스트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 우선으로 살다 보니 현장과는 멀어졌어요. 하지만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끊을 수 없었죠. 이렇게 임시직으로라도 다시 회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기도 했으. 멋지게 복귀할 자신은 없었지만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직원들이 혜지를 보며 흐뭇해했다. 그럼 현재 IT 분야에서 나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전히 배우는 입장입니다만 중요한 건 기술을 지속해서 사랑하고 탐구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 새로운 언어가 나와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 보세. 옛 지식도 결코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 인터뷰를 지켜보던 박성준 부장이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제도나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나이나 직함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문화가 중요해요. 기자가 뜻밖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말씀 감사합니. 오늘 인터뷰가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메시지가 될 것 같네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까지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이 모여 뒤풀이 겸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신입사원 희수는 혜지 옆에 꼭 붙어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C 언어가 제일 처음 익히신 언어라고 하셨죠? 정말 옛날부터 프로그래밍을 하셨네요. 그때는 어셈블리어도 건드려 보고 이런저런 언어를 다 해봤죠. 지금은 더 다양한 언어가 나왔으니 세상이 참 빨라요. 근데 보안 프로토콜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이론만 배워서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엔 이론부터 시작했는데 실전으로 옮기려면 시행착오가 필수였어요. 100번 실패해보고 또 수정하고 결국 끈기인 것 같아요. 이승민 팀장도 합류해 즐거운 이야기가 오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시직 할머니로만 취급되던 혜지가 이제는 모두가 존경과 애정을 담아 대하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의 가족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졌다. 손녀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던데 그 아이가 혹시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도 흥미가 있을까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뭘 하나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해요. 언젠가 본인이 원한다면 제가 조금씩 가르쳐 줄 생각이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다. 한결 부드러워진 박성준 부장이 빙그레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경험을 나눈다는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 모두 건배합시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다. 다음 날 혜지는 평소처럼 로비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이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없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다가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선생님, 점심시간이신데 뭘 좀 드시겠어요? 저랑 구내식당 같이 갈래요? 아유, 고마워요. 그런데 전 조금 있다가 손녀가 온다고 해서요. 먼저 다녀오세. 그렇게 혼자 남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녀에게 대표가 다가왔다. 오늘은 별일 없으신지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없네요. 회사 전체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 오늘은 개발팀이 바쁘겠죠. 그래도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곧장 말씀해 주세. 대표는 웃으면서 한 가지 서류를 꺼냈다. 사실 이번에 사내 규정을 조금 바꿀 예정인데요. 오래된 직원 복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니어 채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어요. 김 선생님 의견도 듣고 싶습. 사실 저도 제가 시니어라고 불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실감하겠네요. 여러 방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면 저처럼 뒤늦게 현장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용기 낼 수 있을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 그 둘은 가볍게 미소를 주고받았다. 얼마 후 퇴근 시간이 되자 손녀 유나가 또 회사에 놀러 왔다. 아이는 즐겁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는 걸 보며 물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오늘은 보안팀 미팅이 있었거든. 할머니가 잠깐 참여하느라 조금 늦었네. 우와, 할머니 정말 바쁘다. 그래도 재밌어 보여요. 그렇지. 뭐든 배우는 게 있으면 즐거운 법이야. 유나도 커서 뭘 하고 싶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처럼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사람들이 우와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혜지는 손녀에게 살짝 윙크를 해보였다. 언제든 궁금하면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가 잘 아는 부분이라면 알려줄게. 사무실 안에서 이 광경을 본 직원들이 빙그레 웃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정말 멋진 가족이네. 우리의 은인이기도 하지. 이야기는 그렇게 잔잔히 흘러갔다. 회사는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했고
더 강화된 보안 정책과 긍정적인 조직 문화 변화를 진행 중이었다.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69세 여성은 사실 한때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보안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와 업계에 퍼지며 사람들은 노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혜진은 여전히 겸손하게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곤 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예 달라져 있었다. 자극적인 소문을 좋아하는 외부에서도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실력을 유지했냐 하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왔네. 같이 출근하는 박성준 부장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혜진은 싱긋 웃으며 답했다. 네, 부장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이제 부장님 말고 성준 씨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괜히 부장님이라 부르면 죄송해집니. 에이, 그것도 좀 어색해요. 하하. 서로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이 회사의 새로운 일상 풍경이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안내데스크 앞에는 김혜지라는 이름표가 빛나는 듯 보였다. 주변 직원들은 이제 당연한 듯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따금씩 기술적 조언을 부탁했다. 어느새 한 사람의 존재가 회사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은 셈이었다. 선생님, 오늘 회의 때 필요할 자료가 있는데 혹시 예전에 개발하셨던 자료가 있다면 참고해도 될까요? 그러며 집에 가면 옛날 하드디스크를 찾아볼게요. 그 안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하시네요. 그녀를 무시하던 시선들은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한없는 존경과 따뜻한 태도가 그녀를 향했고, 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정중한 말투로 응대했다. 퇴근 무렵 희수가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가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 임시직 계약 기간도 곧 끝난다고 들었는데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인사팀에서는 연장 제의를 했지만 나도 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율 중이야. 아, 그렇군요. 꼭 계약 연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여러모로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 희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자 혜진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곳도 꽤 정이 들었네 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회사 입구 밖으로 나서며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거리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샘솟았다. 곧바로 집에 가려던 그녀는 로비 건너편 작은 휴게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잠시 걸음을 옮겼다. 박성준 부장이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아, 김 선생님. 네, 조금 남은 작업이 있어서요. 저도 이제 가려던 참이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나 해서 들러봤어요. 박성준은 난처한 얼굴로 웃었다. 아, 사실 지금 이 새로운 정책 문서를 정리 중인데 제가 어머님 간병 문제 때문에 회사 규정 중 장기 간병 휴가 같은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선생님도 남편 간병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회사에서 이런 복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요.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좋죠. 제가 그 시절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훨씬 마음이 편했겠죠. 가족과 일 둘 다 이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도 전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사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됐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가 더 커지잖아요. 맞습, 저도 요즘 들어 그걸 많이 깨닫게 됩니.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느덧 회사 건물의 불이 거의 다 꺼졌다. 박성준은 곧 수첩에 여러 가지 메모를 적으며 감사합니, 꼭 이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볼게요 라고 했다. 혜진은 무겁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저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내일 뵙겠습. 이렇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 존중하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동료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연대감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는 평소처럼 혜지가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그녀에게 상냥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었나 생각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벌거나 손녀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사랑했던 분야로 조심스레 돌아오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알게 되었다. 나이 든 여성이라 무슨 일을 하겠어? 라는 편견은 붕괴되었고, 그녀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들은 회사 내부 규정부터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바꾸어 놓았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승민 팀장이 동료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지 뭐야. 진짜 대단한 분이셔. 이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맞아. 난 예전엔 솔직히 저 연세의 IT를 얼마나 알겠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 혜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사람들은 서로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라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날 문득 유나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감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1도 3도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혜진은 다시금 키보드 자판을 조용히 문질렀다. 다른 사람들만 성장한 게 아니 자신 또한 이곳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숨겨진 재능과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모릅니. 때로는 별다른 기대 없이 스쳐 지나가던 이가 무심코 우리 삶에 커다란 빛이 되어 줄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와 외형, 직함에 구애받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우리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어려운 세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